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자율차가 사용하는 정밀 도로 지도를 리얼타임에 가깝게 갱신하는 기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목만 보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카메라를 기반으로 카메라 이미지를 가지고 지도를 만들거나 갱신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왜 과제가 현재와 같이 구성이 됐는지 하고, 그 다음에 과제 내용, 그 다음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스라엘 기반의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2년 전인가요? 인텔에 17조 원에 팔린 어마어마한 회사죠. 지금 자율주행 기능을 달고 다니는 차가 장착하고 있는 카메라의 한 70% 정도는 이 회사 모비라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 카메라를 기반으로 지도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죠. 방법론적으로 보면은 자기들이 보급한 카메라로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지도를 만들어서 차량에 보급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율주행에서 지도의 역할은 이제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들은 하는데, 실질적인 지도의 역할은 차가 자기 위치를 찾는 겁니다. 보통은 GPS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들 계시는데, GPS 같은 경우는 이제 터널이나 고가 하부 이런 데서는 아예 잡히지도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도심의 빌딩 숲에서는 에러가 심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도를 사용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비라이에서 제시한 부분, 이제 좌측에 보이는 부분이 자율차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있는 차선, 신호등, 그 다음에 표지판 등을 매핑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후에 비전들을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도로에 있는 통신이나 전력, 매뉴얼, 기타 등등의 자산을 매핑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자율주행용 맵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도 회사죠. 히어나 톰톰 같은 경우가 고가의 전용 모바일 매핑 시스템이라고 하는 MMS 장비를 가지고 지도를 많이 만들어 왔었는데, 결국은 갱신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부닥치면서 MMS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됐죠. 그래서 모두들 소형 카메라를, 대시보드형 소형 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매핑 또는 갱신 체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크라우드 소싱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싼 레이저 스캐너를 달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저가의 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매핑이나 갱신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저희 과제가 기획이 됐고요. 과제의 중심은 그냥 한 단어만 생각을 하신다면 자동화라고 봐주시면 돼요. 레이저 스캐너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수작업이 너무 많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레이저 스캐너를 쓰지 않고 이미지 기반으로 자동화를 구현을 하겠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는 모바일 매핑 시스템에서 레이저 스캐너를 제거한 카메라 기반의 MMS 장비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시중에서 파는 저가의 카메라 기반의 키트를 만들어서 지도를 만들거나 갱신하겠다라는 게 과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2018년에 시작을 해서 현재 3차년도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 10개 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부는 이제 TI랩 중심으로 해서 카메라 기반의 MMS를 만드는 부분, 가운데 이 세부는 주로 이미지를 처리를 해서 지도를 만들거나 갱신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3세부는 개발된 기술에 대한 평가, 그리고 배포,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모든 지금 과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부분적으로 선택을 좀 했습니다. 이미지 기반으로 지도를 만들거나 갱신한다는 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러니까 사진에서 내가 원하는 객체를 정확히 인식하는 부분이 되겠죠. 사진에서 이 부분은 차선이네, 표지판이네, 신호등이네 하는 걸 인식하는 부분을 딥러닝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하나의 꼭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과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갱신 소프트웨어 부분. 그래서 갱신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크라우드 소싱 기반의 생성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신규 맵을 소형 카메라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 수 있다 정도까지 세 분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현재 지도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먼저 좀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른쪽에 있는 MMS라고 써 있는 장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통상 2억 원이 넘는 레이저 스캐너, 그 다음에 GNSS라고 써 있죠. GPS와 IMU, 자기 위치를 찾기 위한 거죠. 이 두 가지 합치면 그것도 2억에서 3억 정도 그 고가의 장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소위 MMS라고 레이저 스캐너 기반으로 현재 쓰고 있는 거는 아무리 싸도 5억에서 10억 사이 정도의 고가라는 부분이 있고, 그보다 더 심한 단점은 좌측에 보이시는 이미지가 이게 그 레이저 스캐너 기반으로 만든 소위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전국 데이터라고 많이 부르는데, 50km의 속도 규제 표지판을 봐주시면 점점점 이렇게 찍혀 있죠. 그게 저게 레이저 포인트가 찍고 그 위치를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이 저 부분이 50km 속도 규제 표지판이고 좌표는 어디야라고 그 수작업을 해서 지도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차선을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 지도가 생성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수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미지가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우선 첫 번째로 객체 인식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많이 쓰이는 이제 알고리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욜로 계열이 하나가 있고 RCNN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이시는 이제 그 차에 이렇게 박스를 친 그림이 보이죠.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이제 객체를 인식을 했고 얘가 차라는 걸 이 알고리즘이 알았다는 겁니다. 요 가우시안 욜로 V3는 욜로 V3를 서울대에서 조금 개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성능이 좋은 그 욜로 계열이고, 그다음에 마스칼 CNN은 RCNN 계열 중에 이렇게 생긴 대로 세그멘테이션을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저희는 병행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들이 객체를 인식을 하려면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똑같이 좌측의 욜로 계열은 저렇게 박스를 그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좌회전 화살표야 라고 하는 거를 뭐 10,000개를 만들든 10만 개를 만들든 해서 이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켜야 이제 나중에 그 디텍션을 하게 될 거고요. 마스칼 CNN은 또 학습 DB가 좀 다릅니다. 생긴 대로 저렇게 세그멘테이션을 손으로 해줘야 나중에 저렇게 찾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수작업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저희는 이제 600만 장 정도의 이미지를 그 욜로 기반으로 그 라벨링을 했어요.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은 좀 늦게 시작해서 한 30만 장 정도를 했고요. 현재 데이터 취득한 건 52,000km를 취득을 했는데 3만 km 정도 가지고 작업을 했고, 나머지 이제 내년까지 추가로 2만 km 정도를 추가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식을 시켜본 예시입니다. 화살표 찾고, 그런데 두 가지 알고리즘이 좀 다르게 찾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센터에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을 해서 신뢰도를 높일 생각이고요. 다만 차선에 대해서는 다른 알고리즘을 썼습니다. 하나의 이미지에서 한 번만 찾았을 때 노이즈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 프레임을 동시에 처리를 해서 노이즈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차선은 별도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갱신에 대한 건데요. 플로우 차트인데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복잡하네요. 중간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가 입력이 됐을 때 객체가 인식이 될 거고, 그 객체에 대한 좌표를 알면 해당 구간에 대한 해당 프레임들에 대한 서브맵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서브맵을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 지도에 같은 위치에 있는 맵을 가져다가 매칭을 시켜보면 어떤 게 틀리는지는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좌표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소위 슬램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좌표를 취득을 해서 매칭을 시키는 거로 그 구현을 했습니다. 보시는 부분은 1차로 구현이 돼서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까만 부분의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정밀지도의 원래 베이스 맵이고요. 그 좌측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이미지를 받아서 서브맵을 생성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를 이제 매칭을 시켜 보면 어느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 이때 매칭을 하면서 베이스 맵에 있는 좌표들을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좌표를 기준으로 내 카메라 위치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카메라를 기반으로 새로 생긴 객체에 대해서는 좌표를 부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밑에 사진 두 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다 인식된 객체들이 지도에 있는데 지금 들어온 이미지 프레임을 가지고 보니까 노란색으로 있죠. 없는 게 있네. 이제 새로운 객체가 될 거고, 지도에는 있는데 내가 인식된 프레임에는 없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있었는데 인식을 못했거나 없어진 객체가 되겠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변화를 탐지를 해서 지도를 갱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신규 맵을 생성하는 과정인데요. 플로우 차트는 좀 복잡하니까 그림을, 이건 이제 매필러리라는 데서 제시한 그림인데, 그 좌측에 보시면 이제 레코그니션, 인식이죠.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뭐가 있는지를 인식을 하면 됩니다. 차선과 표지판, 신호등, 기타 어떤 종류인지 다 인식을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중간 부분이 이제 소위 스트럭처 프롬 모션이라고 해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 주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2차원 이미지에서 어떤 객체를 디텍션한 정보가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객체들의 좌표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디텍션된 객체들, 그리고 각 객체의 좌표를 안다면 이제 지도는 만들어진 게 되겠죠. 우측에 보이는 그림은 제가 이제 이미지로 만든 SFM을 하면 상당히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포인트 클라우드가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작업 중인 걸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단한 렌즈죠. 모노 카메라 하나 가지고 그 한 번 주행한 데이터를 가지고 SFM을 통해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SFM을 쓰지 않고 주로 로봇에서 많이 쓰고 있는 기술이죠. 슬램을 가지고 이런 비슷한 작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고 비슷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 가지를 다 접근을 해보고 있고, 둘 중에 나온 걸 기반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제시를 할 겁니다. 제가 그 신규 맵에는 주로 다 그동안은 모바일 매핑 시스템 MMS라는 장비를 써왔는데, 크라우드 소싱 기반으로 맵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MMS에는 2, 3억 원대의 GPS 장비나 IMU, 이제 관성 센서라고 하는 거죠. 센서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굉장히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파란 점선, 그게 수억 원짜리 GPS를 가지고 그라운드 트루스를 찍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노란 선이 있고 하단에 불규칙한 점선, 흐린 점선이 우리가 쓰고자 하는 10,000원짜리 GPS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상당히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지금 박스 하나가 위아래로는 2m가 조금 넘고요. 좌우로는 한 90m 정도 됩니다. 이게 보이질 않아서 위아래로 확 늘려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서는 큰 오차가 없죠. 저희가 지금 실선으로 만들어진 부분은 GPS를 전혀 쓰지 않고 만든 겁니다. GPS를 쓰지 않고 기존에 알고 있는 점을 기반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만들어낸 선입니다. 노면에 있는 차선 중에 11개 점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6개 점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데 썼고, 나머지 5개 점을 이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체크하기 위해서 체크 포인트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빨간 점과 파란 점이 차이가 나죠. 원래 저희가 빨간 점의 좌표를 가지고 그 차선 끝단을 찍으려고 찍었는데, 그 3차원을 구성한 다음에 얘를 다시 이미지로 리프로젝션을 해보면
옳게 좌표가 옳게 생성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리프로젝션 에러 아니면 뭐 역투형 에러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역투형 에러가 제법 크게 발생을 한 부분이 이제 그림에서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 이미지에서 요 점이 내 기준점이야라고 찍을 때 사람이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오차가 생겨서 요 커브 구간에서 오차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에서 제대로 마킹이 된 부분에서 오차가 거의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GPS를 전혀 쓰지 않고 기존에 알고 있는 점 몇 개를 가지고 충분히 정확도를 낼 수 있다라는 거를 입증한 자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차선은 맨날 지워지니까 기준점을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홀에 노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시는데, 저희가 맨홀을 라벨링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이 맨홀을 잘 찾습니다. 오늘 댁에 가실 때 시내에 맨홀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시고요. 그 맨홀들을 기준으로 GPS 없이 원하는 정밀도를 낼 수 있는 매핑 기술을 다음번에 맨홀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기타, 저희가 그 카메라를 단다는 건 굉장히 강력한 수단을 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지도를 갱신하기 위해서 단 요 카메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워크존 매핑하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휘드럼이나 그 라바콘을 매핑을 하게 되면 이 차가 지나가면서 얻은 정보로 지도상에 공사 구간을 마킹을 할 수가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그곳에 그 국지적으로 비가 오는지, 아니면 노면에 무슨 파손이 생겼는지, 아니면 사고가 생겼는지, 기타 등등의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엉뚱한 짓을 하나 했는데, 요게 보이시는 카메라가 세상에 저희가 만든 2개밖에 없는 카메라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카메라고요. 사이즈가 길이가 한 11cm 정도 되는데, 평광 그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측 하단 그림을 보시면 90도, 45도, 135도 이런 그 빛을 그 해당 각도로 스크린에서 원하는 각에 있는 빛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맑은 날 물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죠. 햇빛이 그 수면에서 반사가 되거든요. 이럴 때 그 물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끔 일정 부분 걸러준, 필터링 해준 이미지 넉 장을 줍니다. 그래서 이 그 폴라리제이션 센서를 가지고 넉 장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일반 RGB 카메라 센서를 같이 병합을 해서 셔터 한 번을 누르면 일반 이미지 플러스 이렇게 넉 장의 평광 이미지에서 5장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도록 카메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가지고 1차적으로는 안개 부분에서 디헤이징하는 알고리즘의 사용을 하려고, 알고리즘은 상반기에 다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덴스 포그 그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데이터로 못 보여드리고 다른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이 카메라는 현재 대관령 구간에 있는 우리 순찰차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안개 상황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취득을 한 다음에 저희가 만든 알고리즘으로 이걸 처리하는 내용을 다음번에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기술을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DB를 몇 군데 만들었고요. 동탄에도 만들고 판교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저희가 요구받는 게 GPS 음영 지역입니다. GPS가 안 되는 구간에서 DB를 만들어서 GPS 없이 원하는 수준의 맵을 만들거나 갱신하는 기술을 다음번에 보여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